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제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작가는 막심 고리키입니다. 막심 고리키의 본명은 알렉세이 페시코프입니다. 1868년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트에서 태어났습니다. 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11살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조부모의 손에 맡겨져 키워졌는데 할아버지의 번창하던 염색 공장의 운영이 어려워져서 1879년 11살이 되던 해에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일찍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12세에 카잔으로 가출하면서 5년간 떠돌이로 러시아 전역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19살에는 자살 시도도 벌였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자서전인 유년시대와 세상 속으로에서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고리키는 별다른 교육을 받진 않았지만 책이 손에 잡히는 대로 읽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좋은 책과 나쁜 책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여행으로 얻은 견문과 습작을 통해서 필력을 얻은 고리키는 성인이 되자 신문기자로 일하게 됐습니다. 신문기자로서 그는 러시아 제국의 모순과 하류 계급의 참혹한 생활상을 세세하게 폭로하고 틈틈이 소설도 쓰면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1892년 카프카스 신문에 막심 고리키라는 필명으로 첫 단편소설 마카르 추드라를 발표해 문단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1895년부터 96년까지 사마라 신문의 주필로 일했는데 바로 그 신문에 이에구질 홀라미드라는 필명으로 약 200편의 칼럼, 르포, 평론, 그리고 이제르길 노파를 포함한 다수의 단편소설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사마라 신문의 교정원 예카테리나 파블로브나 몰주나를 만나서 1896년에 결혼했습니다. 1899년부터 1906년까지 고리키는 러시아 사회문화의 주요 인사가 되어 체호프, 레핀, 샬라핀, 메레즈코프스키, 안넨스키 등 당시 문학의 인사들과 두통 교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작가의 주변에는 이 외에도 안드레이에프, 부닌, 쿠프린, 베레사예프 등 네오리얼리즘적 작가군이 늘 함께했습니다. 1898년 가을부터 고리키는 잡지 삶의 이념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1900년 9월부터 출판 공동체 즈나니에를 운영하여 1904년부터 1913년 폐간될 때까지 새로운 네오리얼리즘 계열의 문학 선집을 40권 출판했습니다. 1902년부터 1905년까지 고리키는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고정 작가로 활동했는데 희곡 밑바닥에서의 초연은 체호프의 갈매기와 함께 러시아 연극사의 한 장을 장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리키는 반체제 운동권 작가로 찍혀서 결국 여러 번 체포되었고 이탈리아 왕국으로 자의반 타의반 망명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망명지에서도 그는 계속 혁명운동을 지원했습니다. 1913년 로마노프 왕조 300주년 기념으로 사면령을 받자 러시아에 돌아왔습니다. 첫 망명 기간 동안 고리키는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사회평론을 포함해서 어머니, 고백, 필요 없는 인간의 삶, 여름, 마트베이 코제마킨의 삶, 어린 시절 등 많은 작품들이 이 시기에 발표됐습니다. 1917년 10월 혁명이 발생해서 그의 동지들이 정권을 잡았지만 곧 볼셰비키 정권의 언론 탄압과 폭력성의 염증을 느끼고 이들을 비판하는 논설을 썼습니다. 1918년에서 1921년 내전 중에 고리키는 러시아의 문학 역량을 하나로 모은 세계 문학을 계획함으로써 당시 정치적 이유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던 젊은 작가들을 도왔습니다.
1921년 자신의 친구인 시인 구밀요프가 체카의 반혁명죄로 처형당하자 고리키는 이해 다시 폐결핵을 핑계로 이탈리아로 망명을 떠납니다. 이렇게 10여 년간 이탈리아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파시스트인 베니토 무솔리니가 정권을 잡자 이탈리아에 있는 것도 안전을 담보하긴 힘들어졌습니다. 1925년부터 고리키는 역사 서사시 클림 3긴의 삶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1928년 5월 러시아로 돌아온 고리키는 잡지 우리들의 업적, 문학 수업을 창간했습니다. 귀국한 그는 스탈린 체제의 정당성으로 활용되어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적 외조부와 외삼촌들에게 학대당했던 상처가 강했던 고리키는 1934년 세르게이 키로프 암살 사건으로 대숙청이 시작되면서 러시아 사회의 암문이 드리워졌습니다. 고리키는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1936년 고리키는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관은 스탈린과 몰로토프가 운고했습니다.